네, 자, YTN 취재팀이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입국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주는 러시아가 직접 공격을 한 곳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전쟁의 여파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 이틀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취재진이 현재도 지금 대피소에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현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체르니우치 아파트 지하 대피소에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2시쯤 공습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계 장소로 이동하던 취재팀은 공습경보가 울리자 이곳으로 빠르게 대피했는데요. 방송 조금 전인 8시 18분 정도에 공습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지하 대피소는 예전에는 복도였던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집문들이 줄줄이 있지만 자물쇠가 달려있거나 문이 잠겨 있어서 현재는 쓰이지 않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 전구들을 달아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피하면서 쉴 수 있도록 의자들이 놓여 있고 만약에 대비해 누군가가 양초와 성냥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현지인에 따르면 구소련 시절 동구권 국가의 건물 대부분에는 이러한 방공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도 취재 중에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다면서요. 네, 이곳 체르뉴치시는 우크라이나 남서쪽 루마니아 접경 지역에 있는데 러시아의 이번 침공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시간에 시내를 둘러봤을 때는 시민들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여느 도시처럼 시민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도 전쟁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YTN 취재팀이 시내 대형 상점 취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지 통역이 휴대전화 앱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곳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고 알렸고 취재기자가 카메라 삼각대를 현지 코디네이터가 장비 가방을 든 채 지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공사를 벌이다가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지하 대피소에는 흙과 돌무더기, 각종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고 전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위험해 보이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의자 대용으로 가져다 놓은 목재 화물 운반대들도 여기저기 보였고 일정 구역 안쪽으로는 불이 켜지지도 않는 등 잘 갖춰진 방공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방공으로 몸을 숨긴 시민들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운 채 다닥다닥 붙어서 경보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시작된 경보가 종료된 건 거의 3시간이 지난 저녁 7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취재 첫날부터 체르니우치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공호에 몸을 옮긴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경보 해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체르니우치에 공습경보가 울린 기록을 확인해보니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경보가 계속 울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ci se întâmplă câteodată în fiecare zi, o dată pe zi, și sunt zile care nu se sună niciodată. 예, 지하 대피소에 대피한 모습을 보니까 뭐 전쟁에서 안전하지 않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상점 진열대도 텅 빌 정도로 물자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자, 양동훈 기자. 예.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특파원이- 연결이 약간 예. 불안정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얘기해 네네. 주시죠. 네, 지금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곳에 저희가 이제 네, 현지에 저희가- 가서 취재한 모습 네네. 보여주셨는데 그 전쟁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물자 부족 문제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했던 곳은 앞서 언급하기도 했던 이 체르니우치에 있는 대형 상점입니다. 상점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텅 빈 공간들이 매우 많이 보였습니다. 식료품이나 공산품을 가리지 않고 수량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술은 맥주 이외에는 판매가 금지돼서 경고 테이프도 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상점뿐 아니라 편의점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매대가 텅텅 빈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시민과 편의점 직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a nord s-a scumpit alimentele și este mai puțină posibilitate să cumpărăm atâta cantitate cât dorim. Nu, este lucruri care trebuie să cumpărăm. Sunt goale pentru că au fost produse alcoolice.
și noi le-am luat, că au interzis de le vândut. 전쟁 여파로 생산시설과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후방인 이곳도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점의 직원과 시민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식료품 등을 일정 분량 이상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의 체르니우치라는 곳에 저희 양동훈 기자가 지금 특파원으로 나가 있고요. 지금 이곳도 공습 경보가 계속 울리는 상황이고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연결 상태도 좀 고르지 못하는데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양동훈 기자, 전쟁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지금 포격을 이어가고 있죠. 네, 러시아군은 수도 키우, 제2도시 하르키우 등 주요 지역들의 포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우 북부인 포딜스키 지구에 가해진 포격으로 쇼핑센터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근처에 있던 고층 빌딩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포격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내부에는 20명 이상 매몰된 거로 추정됩니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조인 채 공격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마리우폴을 떠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 통로도 잠깐 열었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듭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폭력배 등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쓰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까지 밝혔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 표시를 전달하면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